시장 흐름과 함께 형성된 분위기 그리고 주목해야 될 이슈들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나연 캐스터가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상황하고요. 역시 그리스 문제라든가 미국의 1분기 GDP 확정치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소개를 해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결국 불발되면서 일제히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78포인트가 빠지면서 17,966포인트의 장을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0.73% 내림세를 보이면서 5,121레벨대, 그리고 S&P 500 지수도 역시나 0.7%대의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2,108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 하루 동안 흐름 살펴보시죠. 지난 2거래일 동안 뉴욕 증시 그리스에 웃고 울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제히 내림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먼저 장 초반부터 그리스 총리가 채권단 중 일부가 자신들의 제안을 거부했다라고 밝히면서 우려를 키웠고요. 일제히 내림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결국 장중 저점 부근에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장 마감 1시간 전쯤에 유로그룹 회의에서 결국 협상이 불발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유로그룹 재무장관들은 현지 시간 목요일 오후 1시쯤 다시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1분기 GDP 확정치도 발표가 됐습니다. 수정치 마이너스 0.7%보다 상향 조정되면서 마이너스 0.2%로 확정치였는데요. 예상치에도 부합하면서 미국 경기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수는 그리스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대 그리스 위기보다는 그 그렉시트 우려가 더 작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먼저 살펴보실까요? 마켓워치에서 그리스 채무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리스 채무 관계는 IMF, EFSF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유로존 은행이나 다른 민관 기관들이 덜 노출됐다라는 것입니다. 총 2,313억 원에 달하는 대출 규모 중 약 2천억 원 정도를 민관 기관들이 아니라 공공기관들이 차지하고 있으면서 민관 기관들은 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라는 뜻인데요. 차트 하나 살펴보실까요? 먼저 유럽은행이 그렉시트 영향을 제한적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먼저 그리스 빚에 대한 노출 규모를 살펴보시면 지난 2012년 때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저점 부근으로 아직도 그렉시트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그 위험도는 낮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주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최유리 캐스터가 그리스에 대한 내용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밤새 있었던 유로그룹 회의에서 아무래도 그리스가 제출한 협상안에 좀 부족한 점이 많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국의 재무장관들 어떤 이야기들을 내놨는지요? 네, 유로그룹의 그리스 구제금융 관련 협상이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CNBC는 유로그룹이 그리스의 새로운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불발된 유로그룹 회의 영상, 로이터 통신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Ich will jetzt nicht spekulieren, aber jedenfalls ist der Stand der Vorbereitung nicht so, dass man sehr optimistisch sein kann, dass wir heute ein Ergebnis erzielen. I would be very positively surprised if we would get a deal tonight. There's been a lot of back and forth between the technical level and the political level. We have not seen a concrete proposal yet, and we have to deal with it very carefully based on our parliamentary mandates. Sí, bueno, pero todavía nos quedan días hasta el día 30. Cada vez menos días, pero quedan días todavía. Muchísimas gracias.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독일 측은 단시간에 합의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봤습니다. 핀란드 장관은 현지 시간 25일 오후 1시 다시 한번 회의를 갖겠다고 밝혔고요. 그 전에 치프라스 총리는 채권단 측 대표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협상 시한까지 지금 약 5일 정도 남았습니다. 네, 이 채권단의 모습에 대해서 치프라스 총리도 좀 불쾌한 모습을 내비치기도 했죠. 또 그리스 국민들의 감정도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또 오늘 밤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내일 또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시장 마감 상황 들어보죠. 이나연 캐스터 먼저 업종별 분위기부터 체크해 주세요. 네, S&P 500 섹터별 흐름 살펴보시죠. 이날 모든 업종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헬스케어주, 자재주가 모두 1%대의 내림세를 기록했고요. 이외에도 금융주, 산업주가 0.8%, 0.9%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제 유럽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유럽 시장도 그리스 우려가 먹구름이 끼면서 일제히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0.6%대 하락하면서 11,471레벨대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그리스 지수가 1%대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기록하면서 780레벨대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상품 시장입니다. 먼저 오늘 그리스 구제금융협상이 불발되면서 미국 국채 수요가 늘었고요. 국채 수익률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달러화는 어제는 급등했었는데 오늘 상대적으로 국채 수요가 늘면서 다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0.18%대 내림세를 보이면서 95레벨대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또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는 감소했지만 휘발유 재고는 다시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대 내림세를 보이면서 WTI가 배럴당 60달러 선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그리스 IMF 사관일까지 약 5일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번 주 협상이 어떻게 진전이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의 SNS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모 시장이며 경제 상황별로 어떤 내용들 올라와 있을지요. 최유리 캐스터 전해 주세요. 네, SNS에 올라온 시장 관련 소식들 살펴봅니다. 최근 삼성과 엘리엇의 공방으로 행동주의 투자자들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는데요. 2006년 국내 KTNG를 공격해서 1,500억 원의 차익을 얻은 행동주의 투자자 칼 아이칸이 미국 증시가 과열 상태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특히 고수익 채권이 위험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칼 아이칸은 곧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는데 현재 높은 시장 수익률이 유지되는 게 의심스럽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는 현재 증시를 2008년과 비교하면서 이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 나의 임무다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향력 있는 투자자들이 미리 경고를 했다면 피해가 적었을지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월가는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CNN머니는 트위터에 월가가 미국 연준보다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미국 연준은 2분기 경제 성장률을 2%로 보고 있는데 이 대형 투자은행들은 2.5%에서 3%로 보고 있습니다. 월가는 미국인들이 보통 봄보다 여름에 소비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2분기 경제가 살아난다고 봤습니다. 다음 트윗입니다. 최근 미국 증시에 이 신인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그 소식을 넘어서 중국 AIIB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중국이 어제 호주가 이 AIIB에 가입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오늘 새벽 트위터에 중국은 왜 다른 나라의 성장을 도우려고 하는가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중국이 AIIB를 통해서 위안화의 가치를 높이려는 전략을 구사한다고 봤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들은 이 위안화가 달러의 지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AIIB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은 AIIB를 통해 세계적으로 중국의 국가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데요. 6월 말 베이징에서 AIIB 가서명 협정이 열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1시간 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환태평양 협정의 신속 협상권을 부여하는 TPA 법안이 통과됐다고 ABC 뉴스가 트윗을 남겼습니다. 상원 표결에서 찬성 60표, 반대 38표로 통과됐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빠르면 오늘 또는 내일 이 무역 협상 촉진 권한 TPA 법안을 정식으로 서명합니다. 이번에 이 12개국이 함께 참가하는 TPP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요. 어제 국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두 가지 법안을 관련해 포럼을 열기도 했습니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 TPP 협상을 좀 잘 이끌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야당인 공화당이 찬성을 하고 여당이 민주당이 반대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야당 공화당과의 공조로 승리를 읽었다. 이 적과의 동침이 성공을 했군요. 자, 두 분 준비해 주신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